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가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번째 강의는 안에 있음 그 자체, 5장 안에 있음 그 자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안에 있음 그 자체 첫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요. 그때 매우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함께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안에 있음 그 자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존재와 시간 강의를 시작할 때는 존재와 시간 전체에서 이 강의가 어디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 전체 14개 장이 있죠. 서론에 2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부 1편 6개의 챕터가 있죠. 오늘 하는 내용은 5장의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할 거고요. 2편도 역시 여섯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그 위치상으로 보면 거의 중간쯤에 지금 위치해 있죠. 하지만 매우 많은 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었고요.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우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부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죠.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내 존재, 이 내 존재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처해 있음, 이해,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빠져있음을 중심으로, 빠져있음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부 1편 5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28절이 있는데요. 28절은 5장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죠. 5장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5장은 가와 나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에 있음 그 자체 1에서 2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큰 틀에서 둘러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제목은 거기에의 일상적 존재와 현 존재에 빠져 있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일상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빠져있음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빠져있다는 말이 페어팔렌하이트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것을 퇴락이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번역도 완전히 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왠지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런 용어보다는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죠.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 일상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빠져 있음을 살펴본다는 것, 이것이 안에 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음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처해 있음, 이해, 말, 그리고 빠져 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빠져 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 항목에서는. 그래서 이 빠져 있음을 설명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 있음과 내던져져 있음까지 해가지고 잡담, 호기심, 애매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빠져 있음과 내던져져 있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나 부분에 5장은 가와 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해 있음, 이해, 말, 이걸 다루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나에서는 일상성과 빠져 있음을 다룬다는 거죠. 우선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 이야기를 할 때, 가의 이야기를 할 때 세계 내존재의 실존론적 구조를 연구하면서 현존재의 일상성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을 놓쳤다. 그래서 나에서는 일상성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지평을 되찾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적인 그러한 그 현존재는 그 일상적인 현존재의 자기는 누구였죠? 바로 그들 다스만이었죠. 우리가 이거 그 앞에서 4장에서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적인 현존재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그들, 옛날엔 이걸 세인이라고 불렀죠. 세인. 이러한 세인의 특수한 그러한 그들에게 속하는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있는가 라는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들에게 특수한 그러한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과 해석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에서 처해 있음, 이해, 말, 그리고 해석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제 일상성에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일상성에서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있는 그러한 처해 있음은 있는가, 이해는 있는가, 말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이해와 해석 이런 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들에게 속한 이해라고 하는 걸 알아보자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들로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 밝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그들에게 속한 이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 밝히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들에게 속하는 또 말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하는 처해 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성은 현존제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 이것을 이제 밝혀내고 여기에서부터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실존론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성에서 현존제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또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내던져 있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실존론적으로 구체화돼서 제시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상성을 이야기하고 일상성은 이런 것이다. 일상성에서 속하는 여러 가지 처해 있음, 이해,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왠지 비본래적이고 왠지 타락하고 왠지 퇴락하고 뭔가 열등하고 이런 듯한 느낌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데거가 하는 것이 문명 비판이나 문화 비판이나 도덕 비판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에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본래적이고 고유하지 않고 그들로서 살아가면서 상당히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비판하는 문화 비판, 문명 비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하는 것은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빠져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거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문화 비판이라든지 문화 철학이라든지 도덕 비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져 있음에 속하는 안에 있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잡담입니다. 잡담. 게레데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것을 공담, 비어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공담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었지만 좀 더 우리말에 가깝게 잡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담, 공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을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현존제, 일상적인 현존제의 긍정적인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잡담, 채팅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왠지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제 말이나 대화라기보다는 뭔가 비어 있고 뭔가 공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역시 일상적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이데거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밖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말해진 말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 말해진 말 안에는 그 안에 이미 이해와 해석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해와 해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잡담이고 공담이라도 여기서 눈앞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담을 하는 것은 사람이 공담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볼펜이 잡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잡담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잡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적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잡담 가운데 이해도 되고 있고 해석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이해 이런 것은 이제 평균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해진 것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맡겨져 있는 이런 이제 평균적인 이해. 그러니까 현존제는 이러한 잡담에서 들어있는 이러한 이제 해석에 내맡겨져서 평균적인 이해와 평균적인 처해있음의 가능성을 규제하고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잡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해와 처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평균적인 그러한 이해와 처해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잡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말해지게 되는데, 그래 밖으로 말해지게 되면 함께 나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가 있었죠.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위버라고 하죠. 이걸 이제 벨레데테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말해진 것 자체가 있습니다. 보폰이라고 하죠. 이거는 겔레데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나눔이 있었죠. 미타일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표명. 이것은 다소간 이제 기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 말에 있는 거죠. 이 말의 네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 예를 들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망치는 무겁다. 이게 말이죠. 망치는 무겁다. 우선 망치는 무겁다 할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가 있죠. 바로 망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망치 이렇게 하면 망치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게 되면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무거운 것으로서의 망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망치는 무거운 거 말고도 딱딱하다든지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상당히 제한되는 듯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데거는 원래는 이 미타일룽이란 말은 독일어로는 전달이란 말이죠. 하지만 전달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함께 나눔이라고 해서 쉐어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나누게 된다는, 쉐어링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나눔이고 표명은 나의 뭐 어조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밖으로 말해지는 이 말에서 결국에는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 밖으로 말할 때 언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의 핵심적인 그것에 대해서 보위버 벨레데테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존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망치는 무겁다 이런 망치가 무거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망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망치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은 잘 알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치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보다는 망치가 무겁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망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평균성에서 이해가 되면서 매우 피상적인 이해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전달되면서 퍼뜨리게 되고 뒤따라 말하게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카더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눔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상적인 나눔, 피상적인 뒤따라 말함이 막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고 이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채팅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퍼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베껴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확대되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잡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딩은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매우 무지반적인 거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공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웹패틀리 카이트라고 하는 이 공공성, 이 퍼블릭한 거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공공성이 아니라 이런 좀 뭐랄까 다소간 피상적이 되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담이 우리를 공공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피상적인 어떤 공공성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걸로 만들지 않고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 그렇다.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남에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이 잡담이 되고 이해를 닫아버리고 은폐할 그런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이미 잡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돼서 이해를 닫아버리고 심지어 은폐해버리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잡담은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닫아버림을 더 강화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잡담은 뿌리 뽑힌 현존재의 이해의 이제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잡담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담 속에 머물러 있는 현존재는 1차적이고 근원적이고 진정한 이런 존재 연관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뿌리가 뽑힌 채 피상적인 이런 공공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잡담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이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일상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이고 이게 그 안에 있음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죠. 더 진정하고 그러나 이것이 뭐 사람이 타락했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려서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잡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호기심입니다. 하이데거는 안에 있음에 열어 밝혀져 있음을 밝힘이라고 말했어요. 밝힘. 우리 히퉁이죠. 리퉁. 훤한 밝힘이라고도 합니다. 이 밝힘은 이 존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라고 이 근대에서는 자연의 빛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성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였냐면 바로 계시의 빛이었죠.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빛의 조명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면 고대와 중세, 특히 중세 계시의 빛이 굉장히 근본적이었다면
근대에 와서는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의 빛을 강조했다면 하이데거는 리퉁이라고 하는 이 밝힘에서 존재의 빛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트임이라고 하죠. 트임. 이런 이제 숲에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없는 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제 리퉁, 혼한 밝힘, 트임, 이 안에 밝혀져 있으면 이런 열어져 밝혀 있음이 이러한 이제 밝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힘함에서 봄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이제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상에서 사람들이 본다고 할 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호기심으로 본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봄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일상적인 존재들이 보는 방식, 이게 이제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대에서부터 이런 이제 봄의 우위, 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상 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보려는 욕망, 매우 강한 욕망이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여러 감관 중에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관에 대해서도 본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어보라. 듣는 것은 듣는 건데 왜 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라. 맛을 보라. 만져보라. 그래서 이제 청각에 시각을 더하고, 후각의 시각을 더하고, 미각의 시각을 더하고, 촉각의 시각을 더함으로써 다른 감관에 대해서도 이제 이 본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다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런 적용이 가능한 그런 감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렇게 특히 시각의 우위, 시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지금 이런 시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현존재를 보게 되면 현존재는 배려되는 세계에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베조르게죠. 이것은 사용하려고 쓰려고 마음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걸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고 있죠. 이 컵이 있으면 물을 한번 마신다든지, 컵이 있으니까 물 마셔야지, 볼펜 있으면 써봐야지, 컴퓨터는 쳐봐야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 이제 그 배려의 세계에 몰두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휴식 시간이 되게 되면 이 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배려가 소위 말하는 세계입니다. 세계를 겉모양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 겉모양을 배려한다는 거죠. 쉬면서도 일할 수는 없으니까 쉴 때는 겉모양을 막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멀물 찾아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겉모양을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컵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겉모양을 가까이 데려와서 배려하는 것을 쉴 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텔레비전이죠, 바로.
텔레비전 같은 겉모양을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텔레비전을 생각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웹서핑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쉬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배려하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쉴 때는. 이게 호기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파악하면서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것이 좋아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산만하고 부산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만함을 하이데거는 무정주성,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뿌리 뽑힌 존재 양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까 잡담이 뿌리 뽑힌 거라고 하더니만 호기심도 마찬가지로 뿌리 뽑힌 존재 양식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매함입니다. 일상적으로 서로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정한 이해에 속하는지 혹은 속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매함이라고 부릅니다. 애매함은 어떻게 보면 이해 속에 현존제의 가능성을 기획투사하는 양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진정한 이해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하고 연관된 것이 바로 애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함께 있으면서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도 아니고 오해도 아닌 것이 애매해져 버린. 그래서 이제 서로 함께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서로 함께 있는 mit einander sein, 일상적으로. 이게 중요한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인 서로 함께 있으면서는 진정한 상호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진정한 이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이 애매함은 현존제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감을 많이 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감. 근데 막상 누군가가 예감하고 느낀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매함이 작동하게 되어서 실현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아, 기대가 돼, 예감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이제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해버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차단해버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의미의 무엇으로 간주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감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작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감의 방식으로만 그것이 존재하게 하고 오히려 실행이 되어 버리게 되면 작담과 호기심이 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함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이 예감됐던 것이 실행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이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결정을 못하게 하는 이 애매함, 이것이 호기심과 잡담과 더불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잡담은 누군가가 예감했던 것을 실행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해내거나 실패를 하는 이런 자신을 걸고 뭔가를 하는 이런 현존제의 시간은 잡담의 시간보다는 매우 느린 시간이라는 거죠. 잡담은 매우 빨리빨리 뭔가를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빨리빨리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매우 오랫동안 자신을 걸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함이 작동해가지고
실행이 되고 나면 그건 하찮은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예감했던 걸 실행하게 되면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애매함이 작동해 가지고 실행된 것은 하찮은 것으로 낙인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이 작동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들 속에 머물러 있는 현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현존재는 끊임없이 진정한 존재 가능성을 잘못 보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애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함께 있음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 연관의 존재 양식을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이 빠져있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뭘 구성하면 비본래성을 구성하게 됩니다. 비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빠져있음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게 이제 바로 비본래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빠져있음의 모습은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이전의 순수 상태에서 이런 원초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냐, 고차적인 원초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페어 팔레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내존재의 한 실존론적 양태라는 것입니다. 빠져있음은 세계 내존재의 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현존재라는 이 존재자 자체가 끊임없이 빠져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사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사실은 빠져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녀석이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게 바로 인간 현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빠져있음의 특징을 하이데거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이죠. 유혹. 현존재 자신이 자기 자신이 빠져있음에 유혹에 계속해서 빠지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이 유혹을 마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 시켜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제 빠져 있으려고 하는 존재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존재는 이러한 이제 빠져 있음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러한 빠져 있음에 이제 유혹되어서 거기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소외되는데 이때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이 은폐되고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외가 현존재의 본래성과 가능성을 닫아버려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갇혀버리게 된, 붙잡힌다는 말이 갇힌다는 말입니다. 갇혀버리게 되어서 진정한 자신의 본래성과 가능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빠져있음이 유혹하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소외시키면서 닫아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본래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빠져있음이 추락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본래적 일상성으로 또 이런 것의 무지반성으로 바탕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무성으로 추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피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추락과 소용돌이가 바로 이런 이제 빠져있음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존재는 이러한 비본래적인 무성으로 이제 허무한 느낌도 들죠. 무성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에 막 떠다니게 되고, 움직여지고, 유동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매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현존제의 성격을, 굉장히 그 비본래적인 면모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일상성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빠져있음, 여기서 나와 있었죠. 아까 뭐였습니까?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빠져있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혹과 네 가지가 있었죠. 유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안정감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추락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무성으로 추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던져져 있음에 던져지는 거죠.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움직여지는 이런 이제 성격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래적인 실존과 빠져 있음은 도대체 어떤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본래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해 그들과 빠져 있음이 합치게 되면 이게 비본래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본래성은 대체 일상성의 모습이죠. 일상성은 비본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성의 자기는 그들 자기고, 이 그들 자기는 빠져 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타락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는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이거는 매우 진정한 것이고, 이것도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구조는 같다는 거죠. 이런 일상성이 변량된 것이 바로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비본래성하고 본래성이 이것이 이제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변량 관계에 있다는 거죠. 변량 관계. 구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변량되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주장인 거죠. 변량입니다. 모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모드가 모디피케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제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구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성이나 본래성이나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빠져 있음이나 이런 비본래성을 종교적인 의미의 타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상이 다른 것일 뿐인 거죠. 이 둘의 관계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존제의 실존론적인 구성틀 전체를 그 주요 특성에 맞게 보였으며 현존제의 존재를 염려로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반을 획득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5장 안에 있음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안에 있음 그 자체에 있어서는 처에 있음이 있었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기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내던져져 있음, 현사실성,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으면 이해를 이야기했었죠. 이해할 때 기획투사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말이 있었죠. 말.
그리고 이제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 다음에 하이데거가 이야기가 빠져 있음인 것이죠. 이 빠져 있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이 세 가지가 주로 합쳐져 가지고 조르개의 구성 계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해가 실존성이고요. 현 사실성과 실존성과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이데거가 여기 말하는 염려, 마음씀의 구성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성 계기를 통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는 결국에는 이 염려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현사실성과 실존성과 빠져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이데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우 긴 길이 일종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 현존재의 존재를 말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기초인 거죠. 이걸 도출해내는 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간성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존재 시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길에서 이제 그 중간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이렇게 그 구성해내는 그러한 단계 앞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당히 긴 과정을 걸어오게 된 것이죠. 네, 매우 어려운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그 1편, 제1부 1편의 이제 이 마지막 장인 6장을 함으로써 1편을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